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최준일 강사입니다. 네. 제가 이 시험지를 보자마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 많이 고민하셨을 거고, 그리고 뭐 학교 내외적으로 조금 이제 뭐 다양한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뭐 아마 좀 뭐 시험 문제나 이런 거 하는데 조금 신경을 못 쓰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먼저 봤을 때 이 송파구에서, 그리고 이 정시로서도 이 학교를 잘 보내고 있는 이 잠실여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자세한 얘기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문항 난이도 높습니다. 그럼요. 뭐 쉬운 문제가 딱히 뭐 앞쪽엔 있었죠. 당연히 앞 문제들, 앞에 첫 번째 장은 전부 다 맞춰야 되는 문제가 맞지만 전반적으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 올림포스에서 최대한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가지고 오신 거 맞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중에서도 최근 나왔던 것 중, 그리고 굉장히 과거에 나왔던 것까지도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그냥 숫자 변형에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놨다시피 체감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뭐 모의고사 문제들이야 뭐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무조건 한 번쯤은 봤을 만한 매우 유명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숫자만 살짝 변형하는 정도로 내셨더라고요. 뭐 수시 변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뭐 10% 정도만 변별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뭐 1학년이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결국은 어쨌든 모든 아이들이 절대 수시로 갈 수 없습니다. 아니 뭐 1등급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모든 아이들이 수시로 뭐 서울대를 가고 연세대, 고려대를 갈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잠실여고에서 좀 더 정시까지도 대비를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시험은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시험 구성은 뭐 일치합니다. 객관식 17문제, 주관식 8문제로 총 25문제 나왔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시간 압박 속에서 실수 없이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 하는 시험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부분이 부교재와 모의고사 그냥 숫자 변형, 딸깍 정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3가지 정도 문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단원 분석부터 한번 해보자면요. 다항식 단원, 저거 이제 인수분해랑 나머지 정리까지 전부 다 몰아서 좀 집어넣은 거고요. 총 13문제, 절반 정도, 비율은 아주 좀 적절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복소수 단원에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단원에서 좀 문제들이 나왔는데,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살펴보겠지만 고난도 문제들이 전부 다항식 쪽, 그 중에서도 인수분해 단원에 좀 몰려 있었다는 게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좀 2차 함수 단원을 아마 열심히 공부했으리라고 믿어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해나가기 위해서 이 중에서 뭐 물론 이제 우선순위를 따지긴 좀 힘들지만 아무래도 2차 함수 단원이 조금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를 좀 열심히 준비했던 아이들이 약간은 좀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변별력 문제입니다. 잠깐 멈춰놓고 보시면요, 그냥 문제가 완벽히, 정말 완벽히 똑같습니다. 그냥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 와서 마지막에 있는 구하라는 거 살짝, 그리고 뭐 조건 살짝 딸깍 바꿔서 낸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모의고사 문제 몇 번 본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외워서 뭐야, 식이 똑같잖아, 식 그대로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변별력 문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변별력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 뭐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모의고사 준비를 한 아이들에게는 뭐 물론 도움이 됐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변형 내용이 굳이 이렇게 그냥 숫자만 딸깍 변형하는 거였어야만 했나.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1학년, 2학년 시험을 보시면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잠실여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쉬운 문제들은 쉽게 가되, 그리고 계산을 통해서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르게 맞추되, 고난도 문제 하나 정도를 굉장히 잘 변형을 한다. 그 변형하는 방식이 보통은 숫자 하나, 2개 정도를 문자로 바꿔 넣어서 분명히 똑같은 문제 같은데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야 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변형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그냥 이제 숫자 변형 정도로만 나와서 그냥 옛날부터 문제 많이 풀어본 아이들이 잘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 숫자 딸깍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5, 13, -2, -6 거기서 그냥 전부 숫자가 2배가 됐어요.
혹시 이거 좀 고민을 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모든 저 A, B, C, D에다가 루트 2배만 하시면 그냥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냥 저 똑같이 왼쪽 인수분해 제 수업 교재에 있는, 그리고 저거 그냥 올림포스 문제입니다.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A, B, C, D 각 문자에 루트 2배만 하면 풀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그냥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완벽히 똑같은 방식으로 연습 많이 했으면 어쨌든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도 정답률이 아주 낮았던 어려운 문제고요.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최근 모의고사는 많이 풀어봤어도 예전 모의고사는 많이 안 다뤄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뭐 수업 때 한번 다루긴 했지만 많이 어렵기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 하나만 거의 1시간을 풀었거든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들아, 자연수 조건이 아니라 정수 조건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양수인 것들만 다뤘는데 음수로 다루면 어떻게 될까? 혹은 여기서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너네 학교 선생님들 무조건 그렇게 내신다. 너네 학교의 선생님들 숫자 변형만 내는 사람들 아니다. 그냥 어떻게든 문자로 살짝 바꿔서 좀 어렵게 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숫자만 290에서 200으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 숙제 교재 한 번만 펼쳐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똑같이 200으로 바꿔서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유의미한 변형이 아니었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수학을 정말 제대로 공부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손해를 본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조금 듭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경향을 한번 보자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모의고사에서 뭐 문제 나오긴 했었는데 이거 올해도 분명 나왔습니다. 올해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또 마찬가지 2023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좀 많이 열화시켜서 문제를 좀 쉽게 바꿔서 냈던 문제인데요.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거의 그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보셨다시피 그냥 문제 자체가 거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가 되면서 그 고난도에서 모의고사 연계가 많이 되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교재와 교과서는 뭐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그냥 완전히 숫자 변형이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 뭐 문자로 바꾸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그냥 숫자 변형 딸깍 통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잠실여고 시험에서 이 25문제라는 많은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다 풀기 위해서는 저 시험지에 대한 대응력이, 즉 전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풀 세트 문제를 무조건 풀어보면서 나의 전략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안타깝지만 계산이 좀 느리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무조건 주관식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푼다든지, 또는 나는 이제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한다면 검토 시간을 무조건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만의 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야만 합니다. 이 전략이 꼭 동반되어야지만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100점, 뭐 90점 중후반은 받아야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그걸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기말고사를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자,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다들 피나는 노력을 하셨지만 1등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2등급 받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뭐 1등급 못 받았다고 대학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말고사 다 맞춰서 1등급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말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부교재와 교과서는 그냥 거의 숫자 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한 반복입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똑같은 문제 계속 조금씩 숫자 변형한 거 계속 풀면서, 그 제공된 문제들을 풀면서 그냥 그걸 보자마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뭐 보셨다시피 고난도가 모의고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는 당연지사 모든 문제를 준비하는 게 좋겠지만 뭐 모든 문제를 하기 좀 힘들겠죠. 부교재부터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을 쏙쏙 골라서 그 문항들에 대한 변형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단원이 경우의 수일 겁니다. 경우의 수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수 때문에 틀리고 뭐 하나 빼먹어서 틀리고 못 세서 틀리고, 그래서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단원을 어렵게 내질 않았습니다. 왜냐?
아니 어렵게 안 내도 너네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어렵게 안 낸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 실수 없이 모든 문제 다 맞추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경우의 수에서조차 실수를 안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모든 유형을 다 외우십시오. 속된 말로 외우라는 거고, 열심히 연습해서 모든 유형들을 한 방에 빠르게 쳐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유형별로 하나하나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예상이지만 아마도 변별력 문제는 방부등식 단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행렬 단원 모의고사 딱히 없죠. 옛날 거를 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행렬에서 그 역행렬이라는 단원이 빠지게 되면서 사실 그 어렵게 문제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렵지 않게 내더라도 그냥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부등식 쪽에 있었던 굉장히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들 많습니다. 걔네들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곳에서 나오는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 드리는 당부 말씀입니다. 학생들 꼭 지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멘탈 여러분 멘탈 많이 무너질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는 솔직히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 1등급일 줄 알았지. 근데 너만 그랬냐? 아니라고. 모두가 그랬을 거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요. 나만 고등학교 생활 힘든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멘탈을 딱 부여잡고 내가 이번 시험에 뭐가 부족했는가, 내가 도대체 이 한 학기 동안 짧게는 중간고사 기간 동안 뭘 잘못해서 성적이 좀 안 나왔을까 고민하시고요. 고민이 안 되면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함께 얘기하면서 꼭 멘탈 잡고 내가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을 반드시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얘들아 너네 학교 5월에 열흘 갑니다. 열흘. 고작 10일 가요. 10일. 10일 학교 가서 공부하겠죠. 학원 계속 다니겠지. 근데 공부가 제대로 될까? 안 돼. 너네 놀아야지. 좀 놀 수 있죠. 저도 놀았어요. 놀긴 놀아야지. 근데 매일 놀 거냐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무조건 스스로 시간표를 꼭 짜보십시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나 수학 10문제만 풀자. 그래도 나 오늘 하루는 꼭 공부하자. 이게 여러분 하루에 10문제 안 많아 보이시지만 20일이 쌓이면 10문제가 200문제가 됩니다. 그럼 나는 저기에 있는 쟤네들보다 200문제를 앞서 나가는 거야. 하루에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사회 딱 5과목 1시간 길면 30분이라도 투자하십시오. 하루에 2시간 반만 투자해가지고 10문제, 20문제 지문 한두 개라도 보시면서 꼭 이 아까운 시간을 날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말고사 많이 남은 것 같지만 5월 지나면 순식간입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꼭 시간표 세우시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아쉽지 않은 학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 1등급 아이들을 잘 변별하고 2, 3등급을 변별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좀 줄여야 하면서도 또 적절히 잘 내야 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실여고라는 학교가 정말 이 명문 학교로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메카, 한국에서도 그 중에서도 교육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이 송파구에서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 변형 문제만 나오게 된다면 정시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부터 말하는 게 호들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가 벌써부터 정시? 근데 나중 되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느 정도의 좀 유의미한 변형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학을 그냥 단순히 수학 그냥 외워서 풀면 되는 거구나, 나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수학 깊게 공부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잘 수학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 마지막 바람이고요.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 고생했으니까요, 응원 한번 해주시고 잠깐 노는 거 좀 놀게 냅두시고 하루 이틀 정도 놀게 냅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 세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원교육 송파관의 최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